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회사 생활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지하철을 타며 출근길에 오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취집이 대세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어대는 이들도 꽤 있었지만 제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척척 해내며 커리어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과정이 그토록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실적표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제 노력의 증명이었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상장들은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역시 우리 에이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던 순간들, 상사가 모두가 내 덕분이라며 격려해주던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삶의 활력소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 앞에 서 있던 그날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삶이 온통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결혼해도 계속 일할 거야. 아이가 생겨도 괜찮아. 요즘 육아휴직 제도도 잘 되어 있잖아.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가는 멋진 워킹맘의 모습을 말이죠. 회사 동료들이 역시 애 낳고도 일을 잘하네라며 감탄하고 아이도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삶을 꿈꾸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했다고 해야 할까요? 첫째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도 잠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임신 소식을 듣던 날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둘째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첫째 육아에도 아직 적응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니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건 첫째의 끊임없는 잔병 치레였어요. 또 열이 나네. 새벽마다 이마에 손을 대고 한숨을 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가 떨어지나 싶으면 배탈, 배탈이 낫나 싶으면 또 다른 증상, 소아과를 거의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첫째가 폐렴까지 걸리게 되면서 저는 회사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결국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떡한다니?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둘을 봐볼까? 그 말 속에 담긴 시어머님의 배려와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아쉬움이 없을 거 아니야.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채연이가 자주 아프다 보니 저랑 떨어지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 애를 두고 제 욕심을 채우자고 회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도연이는 누나 때문에 엄마 사랑도 온전히 받기 힘들고 그럴 텐데 제가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지만 그것이 엄마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는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육아하다 많이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명함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이 제 지난 커리어를 대변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 앞으로는 이런 일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이었지만 반가웠어요. 친구들 대부분은 저처럼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지만 민지만은 워킹맘으로 육아부터 회사 일까지 나름 잘 해내고 있었는데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한 모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서 친구들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러 밝게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회사를 그만둔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시댁 가족들이 전부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서 감사하더라고. 시댁 가족들이 뭘 이해해줬는데? 평소 직설적으로 말하곤 하던 민지가 그 특유의 직설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쏠렸어요. 시어머님은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들 때 애들 봐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하셨지. 암튼 우리 유진이는 다 좋은데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 민지의 말에 친구들이 웅성거렸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되물었어요. 눈치가 없다니? 민지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한층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시어머님이 너가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아들이 혼자 벌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랬을걸? 며느리가 회사 그만두고 아들 혼자 벌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게 분명하잖아. 그 말이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는데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민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시어머님이 워킹맘인 형님네 조카를 봐주고 있다며. 그렇긴 하지. 그치만 만약 내가 회사 계속 다녔으면 조카는 그만 보고 우리 애들 봐주신다고 하셨는걸? 말만 그렇게 한 것뿐일걸? 그 시대에는 원래 장남이 우선이다 보니까 둘째는 안중에도 없거든. 우리 시어머님도 맨날 장남 장손하시면서 은근히 차별하시거든. 아마 니네 시어머니도 장손을 계속 보게 돼서 은근히 기분 좋을걸? 민지야, 너무 직설적이잖아. 다른 친구가 말렸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니들 중에 시부모님이랑 정말 잘 지내는 사람 있어? 손 들어봐. 그러니까 양심껏 시부모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 말에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손을 들지 못한 채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거봐, 시댁 가족들은 원래가 짜증나는 존재라니까.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유진아,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시댁 가족들 믿지 마.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고 넉다운 될 수도 있어. 나도 순진하게 믿었다가 그들의 실체를 알고 난 뒤 완전 충격받았잖아. 그 뒤 시댁 가족들 절대 안 믿어. 그냥 내 도리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민지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지가 지적한 부분들이 전부 틀렸다고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지의 말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상처를 받을까 싶은 생각에 시댁 가족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내주지 않은 채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거든요. 혹시나 시어머님이 전화로 애들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심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루 종일 집에서 두 아이와 씨름하다 보니
우울증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힘겨웠어요. 채연이는 여전히 잔병치레가 많았기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이가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울증이란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졌고 창밖을 내다보며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말다툼이 잦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애가 둘이고 외벌이다 보니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허구한 날 야근이라며 늦게 오는 남편에게 점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야근이야? 당신 퇴근하면 나도 좀 쉬어야 하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해해줘. 지금 중요한 시기라 그래. 승진만 하면. 승진. 그놈의 승진 소리 듣기도 싫어. 대체 나는 언제 쉬라는 거야? 왜 나만 회사를 그만뒀어야 해? 처음에는 그런 식의 가벼운 말다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좋겠네. 밖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근데 나는 뭐야? 애 기저귀나 갈고 밥이나 해주는 기계잖아. 나도 쉬운 줄 알아? 당신은 집에서 마음 편히 애나 보면서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상사 눈치를 보기를 해. 일 못하는 후배 때문에 복장이 터지기를 해.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신이 훨씬 편한 거 아니야? 거기다 어제 오늘 당신 아파서 엄마가 애들 봐주고 있잖아. 그래서 당신은 편히 쉬었으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편히 쉬고 있는 걸로 보여? 감기 걸리는 바람에 애들한테 옮길까봐 어머니께 맡긴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거기다 이틀 내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결국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댔고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때쯤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댁 가족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곧 너 생일이잖니. 토요일 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테니까 같이 밥 먹자꾸나. 그날 네 생일 파티 겸 오랜만에 다들 함께 밥 먹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제 생일조차 잊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 너무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니? 순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우리랑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맨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날따라 시어머님 말투가 어찌나 쌀쌀맞던지 놀란 채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까지 늦지 말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은 제 눈치를 더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분명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혹시 남편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한 걸까? 아니면 제가 요즘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 민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지 말처럼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 도착해서 생일상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시어머님은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중 형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나 많이 사준 거 있죠. 이게 다 뭐니? 시어머님이 묻자 형님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휴대폰 케이스예요. 제일 친한 친구라 도와주려고 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산 거 있죠. 휴대폰 케이스? 내 휴대폰에 있는 이거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제가 골라서 바꿔드릴 테니까 휴대폰 여기에 올려두세요. 형님의 말에 우리 모두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형님이 정성스럽게 각자의 휴대폰에 맞는 케이스를 고르며 손수 바꿔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남편 휴대폰 케이스를 교체하던 중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뭐야? 형님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더니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동서사진이네. 서방님 이제 보니까 완전 사랑꾼이었네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형님이 들고 있는 것을 바라봤는데 정말로 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뜻밖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라서요. 그날 데이트하면서 즉석 사진 찍는 기계에서 그 사진 찍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나왔기에 놀란 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형님이 아주버님을 향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들었지? 같은 형제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당신은 왜 내 사진 안 가지고 다녀? 동서, 진짜 부럽다. 대부분 남자들이 애들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봤어도 휴대폰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는 남편은 처음 봤거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쯤 계속 다투기만 했는데 남편이 제 사진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고 다녔다니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진으로 인해 우리 부부 사이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아직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었지만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늘 날카롭던 제 말투가 변해갔어요. 예전처럼 쏘아붙이는 대신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예전에는 음식도 잘 못하고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 밥도 잘 챙겨주지 못했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물론 반찬은 시어머님이 주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 콩나물국만큼은 손수 끓였어요.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송송 썰어 넣어가며 정성스럽게 우려낸 국물이었습니다. 오? 이게 뭐야? 잠에서 깨어나 주방으로 나온 남편이 차려진 밥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김치 콩나물국이야. 당신 이 국 좋아하잖아. 애들 보느라 힘들 텐데 안 그래도 돼. 그 시간에 조금 더 자도록 해. 아니야.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당신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앞으로는 꼭 밥 챙겨줄게. 그치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음식을 잘 못해서
당분간 맛은 보장 못하니까 이해해줘. 난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지 다 맛있어. 오랜만에 남편이 활짝 웃었는데요. 그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뻘개진 눈으로 김칫국에 밥을 말아서 단숨에 먹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는데요.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창가에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고 집안 공기도 부드러워져 갔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애썼고 저도 아이들 때문에 짜증을 내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자기야, 내가 이 표를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 남편 손에 들린 것을 내려다보다 놀란 채 외쳤어요. 어? 뮤지컬 티켓이네? 이거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엄청 비쌀 텐데? 제가 깜짝 놀라며 말하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주말에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랑 함께 보고 와.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 좀 쐬고 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기야, 너무 고마워.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남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품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을 정도로 포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말했어요. 그동안 애들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신다며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레스토랑 식사권까지 주신 모양이었어요.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말이야. 그 모든 게 엄마랑 형수님 작품이었어. 어머님이랑 형님 작품이라니. 갑작스런 말에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그때 생일 파티 하던 날 말이야. 형수님이 휴대폰 케이스 바꿔줬잖아. 그 사진 한 장 덕분에 우리가 다시 좋아졌잖아. 사실 그날 그 방법을 엄마가 알려준 거였어. 자기도 알다시피 그때는 나도 많이 서툴고 불안정했잖아. 엄마가 나를 부르더니 자기랑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거기에 넣어두라고 하는 거야. 전에 자기 열이 펄펄 났을 때 엄마가 죽 끓여서 집에 왔다가 밖에서 우리가 싸우는 소리 들으셨던 모양이야. 어머님께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넣어놓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했거든. 근데 그날 형수님이 휴대폰 케이스를 잔뜩 가지고 오시더니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야. 그럼 두 분이 다 계획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두 분이 다 계획하고 그런 거지. 거기다 자기랑 장모님이랑 뮤지컬 보러 갔잖아. 그것도 사실 형수님이 티켓 구해주신 거였어. 정말? 어, 엄마랑 형수님은 끝까지 자기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왠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어쩌지? 아니야. 엄마랑 형수님은 자기가 다시 밝아진 것만으로도 그냥 다 고맙다고 하셨는걸. 그날 다시 한번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님과 형님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님과 형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며 죄송스러운 얼굴로 입을 뗐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께서 도와주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날 그 사진 덕분에 다시 좋아졌는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님과 형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시어머님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오래된 방법인데 아직도 통한다는 게 신기하다니까. 네? 오래된 방법이라니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나도 우리 시어머님께 전수받은 방법이거든. 할머님께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더니 시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전에 우리도 엄청나게 싸웠거든. 지금이야 니들 시아버지 말투가 부드럽지만 전에는 상남자도 그런 상남자가 없었잖니. 상남자요? 그래. 좋게 말해서 상남자인데 그냥 승질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바람에 무지하게 싸웠지. 그때 시어머님이 남편 지갑에 내 사진을 넣어두라고 알려주신 모양이야. 요즘은 세상이 변했으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응용한 것뿐이야. 근데 그 방법이 아직도 통하다니 내가 더 놀라울 뿐이다. 역시 어른들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니까. 니들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위기가 왔을 때 한번 써먹어봐. 그 말에 형님과 제가 감탄한 채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웃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긴 그것도 결이 맞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아무한테나 통하진 않겠지. 거기다 니들 때는 로봇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해야겠구나. 그 말에 형님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의 지혜로움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끔 과거의 제가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른답니다. 회사에서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깊고 따뜻한 만족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번져나가는 걸 느끼곤 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지혜처럼 사랑은 세월을 타고 흘러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할머님에서 시어머님으로 그리고 제게로 이어진 그 따뜻한 마음들이 언젠가는 아들과 딸에게 전해질 거란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삶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토록 좋은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